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진종호 의원에게 건넨 말입니다. 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 라고 받아쳤죠. 그 토론회 제목은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였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제도를 차분히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시작부터 지옥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피해자의 상처마저 농담의 소재가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은 형소법 개정 당시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조차 않더니 이제는 피해자까지 앞세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모르는 겁니까?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인 서범수 의원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동훈 의원 역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회 분위기와 메시지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에게도 있으니까요.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8월 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예, 오늘 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시죠. 이성만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후보님 뵈면은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동안 사실 돈봉투 사건 나고 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된 큰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심리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자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인생에 살다 보면 지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좀 몸도 단련하고 네. 또 정신도 좀 수양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예, 그 돈봉투 의혹 사건 터지고 나서 탈당하셨었는데 언제 복당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3년도 5월 1일 날 탈당을 예.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작년 12월 17일 날 이제 복당을 했으니까 만 2년 6개월 만에 한 7개월 만에 복당을 한 거죠. 예, 관련 사건에 대한 혹시 입장을 여쭤도 될까요? 이 사건 자체는 사실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부적절한 대화를 한 두 사람의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또 그거에다 짜집기를 해서 이게 뭐 야당 내, 정당 내에 있는 이 전당대회를 마치 뭐 크게 돈봉투나 돌린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심에 가니까 예. 벌써 판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내가 피고인인지 아니면 검사가 피고인인지 모를 정도로 검사에게 많은 걸 추궁했어요.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될 건 어느 정도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무죄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수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9월 19일 날 고법에서 무죄 받았으니까 한 5개월 만에 2월 12일 날 올해 제가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죠. 네, 그래도 아무튼 상처나 충격이 되게 크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로 인천시당 위원장에 도전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평당원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을 이렇게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한 4년 하고 지역위원장도 한 7, 8년 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공천 과정이 일단 소수 유력자 몇 명이서 좀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같은 느낌이고 또 이런 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뭐 페널티라든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가점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바꾸고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우리 시당이 진짜 민주적인 시당이 돼서 공정관계도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에 도전하신 분이 총 3분이신데. 네, 3명입니다. 나머지 네. 2분, 허종식 후보, 정일영 후보는 모두 다 현직 의원이시잖아요. 네, 현직 재선의원이죠. 그러니까 원외 후보면은 네. 뭐 선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스스로 같이 일하겠다 해서 뭐 아마 저희 사무실이 직원이 제일 많을걸요. 그렇습니까? 예. 한 10명 정도가 와서 네. 그냥 자원봉사로 좀 일하게 돼서 제가 더 에너지 넘치고 네. 사실은 즐겁게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하. 예. 요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서칭을 해보니까 후보님을 네네. 친청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계보를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송영길,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당대표 나갔을 때 송영길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4년 전이죠. 그때 당대표 하실 때 내 송영길 대표를 많이 밀었었는데 민 가장 큰 이유가 계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 당대표가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제일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후보하고 예. 그때 대선 경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와 같은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페어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보가 없는 제가 그때 송영길 전 대표를 제가 밀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계보를 따지지 않고 그때 원칙에 맞춰서 사람을 미는데 이번 말고 지난번 전대 때 우리 박찬대 의원하고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지금은 시장이 되셨죠. 박찬대 의원은. 그 두 분이 경선을 했을 때 모든 의원들이 다 박찬대 의원을 미는 거예요. 인천의 모든 의원들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청래 대표가 그 최고위원 시절에 이재명 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대표 시절이 연임하는 것을 도전하지 않고 그걸 받아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번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표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도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지난번에 도왔으니 뭐 이번에도 뭐 친청계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친청계라고 뭐 불리는 게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사실은 전 계보를 잘 안 쓰는 편이고 이번에도 부평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현역 의원 중에 도와주는 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평이 또 제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냥 일부 편의를 좀 봐주었죠. 그러니까 뭐 장소를 알아봐주는 거를 주인한테 설득하고 그다음에 뭐 행사를 하도록 좀 도와주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그 멤버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도왔는데 그걸 갖고 좀 오해하시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원외 후보와 지금 현직 국회의원 간의 좀 경쟁으로 비춰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금 사실 당대표 선거가 명청대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인천시당의 시당위원장을 지금 도전하시는 거니까 현재 인천시당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문제도 많죠. 그래요. 지금은 인천시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당이나 도당이나 자체적인 어떤 당원을 모집하고 역량을 강화함이 없이 각 지역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이 도당이나 시당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이 출근을 못 해요. 그리고 도당이나 시당이 지방선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 지역위원회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는 이 형평성이 부족한 공천이라든지 또는 심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면 이렇게 그 유력자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바꿔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처음에 원칙을 잡을 때부터 또 심의 결과도 공개돼서 투명하게 이런 당원들이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더 바로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좀 당원들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인천시당을 만들어야겠다. 또 당원들이 참여하는 인천시당을 만들면 그런 어떤 부작용을 다 해소하고 지역의원은 지역의원으로 건강하게 가고 시당은 시당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나고 생각해서 도전했고요. 저는 원해니까 또 이 오히려, 그쵸? 돈봉투 예, 사건으로 예. 인해서 제가 국회의원은 내가 연임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이거를 바꾸는 것이 내 그렇네요. 소명이 될 수 있다. 오.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할 마음이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제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혼을 담아서 한번 일해볼 생각입니다. 네, 당원들의 인천시당 당원들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위원장이 되겠다. 예. 이어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시당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혹시 전략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제일 크게는 예. 일단 당원 숫자가 많아져야죠. 아. 그다음에 당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당은 몇 명 정도 5만 되나요? 8천 명 정도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타 시도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게요. 좀 작은 편이에요. 몇 인구 명이 그러면 목표이십니까? 이제 그 목표는 뭐 한 10만 명을 10만 잡을 수도 명으로, 있고 이렇게 예.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당원이 좀 많아지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네. 당원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강화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원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 거기 특별관리구역 위원장이 돼서 내가 거기 민원도 해결하고 거기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는데 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도전하시는 이성만 후보님 만나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관련 영상 보시고 와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 의결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권한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며 대폭 늘어난 권한만큼 경찰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면 경찰 역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수사 비위 발생 시 최소 해임이나 파면, 수사 영구 배제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어느 때보다 매서워질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높은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이게 형사소송법